네, 국과수 부검 결과 유병원의 시신은 맞지만 부패가 심해서 사망 원인은 판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직접 전남 순천에 다녀온 범죄 심리학자 배상훈 교수와 함께 현장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교수님 현장 직접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죠? 현장 시신 발견되고 그 다음 날입니다. 다녀오시니까 직접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글쎄요,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과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인가 근처에 있다. 네. 그걸 이제 화면으로 볼 때는 산속이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실제로 가보니까 산속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유병원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별장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5일, 26일경에는 유병원이 이 별장 속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검찰은 왜 2시간을 수색하고도 이 별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들이쳤을 때 시간을 앞에서 이제 신씨가 많이 끌었고요. 네. 이제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여기서 보시면 별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배당에 거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큰 이런 홀 같은 공간인데 1층. 원래는 찻집으로 쓰였다 그래요. 찻집으로 쓰였는데 이제 원래 이제 가보면은 이제 큰 이제 1층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2층은 좁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간이 너무 오밀조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 딱 봐도 이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층 구분된 집이라기보다는 복층 구조이긴 한데 2층의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다. 협소하고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밀의 방이 양쪽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이 비밀의 방 앞문인데 여기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못 들어가셨습니까? 여기는 못 들어갔지만 이 초기에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6월 초에 제가 다른 때 갔을 때 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는 이제 그 MBC PD랑 같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 부분이 조사가 됐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공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검찰의 수사가 끝난 밤, 야밤을 틈타서 유병원이 별장에서 나와서 매실밭까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예상 도주 경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주시죠. 먼저 7km 이상 되는 산길 코스, 이건 뭐 터널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숲속이쪽 별장입니다. 이 바로 밑이 이제 송치제 휴게소 흑염소집이죠. 24일 날 검경수사팀이 들이친 다음에 10시간 상당한 시간 뒤에 다시 별장을 들이쳐고 25일, 26일 날 빠져나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17번 도로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 뒤로 돌아가갖고 뒤로 돌아가면 사실 요 아래쪽은 폐터널, 우리가 많이 봤던 폐터널입니다. 이 폐터널은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검거팀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뒤로 갔을 때 17번 도로에 밑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로 밑으로 빠져갖고 여기에 이제 오디 농장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를 거쳐갖고 뒤로 돌아갔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쪽 방향은 왜냐하면 산이 많이 좀 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이렇게 돌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검거팀이 쭉 이렇게 검문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쭉 가는데 사실 너무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멀고 또 산도 험준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이건 험준한 산길이죠. 산길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인도를 했다. 그러니까 인도를 했고 이 길을 아는 사람이고 조금 뭐 좀 몇 명 이상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73살 노인이 혼자 가기는 힘들지만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루트다. 들고 업고 하면은 이 정도 길은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길은 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험한 산을 한 번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가능성 보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비교적 평탄한 코스라고 하죠. 옆에 개울 따라가는 길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숲속의 별장에 맞붙어 있는 17번 도로, 윗도로는 이제 새로 난 도로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구도로와 개울이 붙어 있는 거기를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은 좀 노인이 걷긴 좋죠. 그러니까 편한 건데 사실은 이걸 처음에 배제했던 거는 뭐냐면은 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검문 인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 위험하죠. 이게 17번 국도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국도와 따라 붙어서 갈 수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17번 국도라는 게 그거죠. 새롭게 난 길이고 옛날에 도로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17번 국도. 그러니까 옛날 도로. 그러니까 고국은 고기를 따라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걸 따라서 여기 좀 뭐라 그래 검경 인력을 피해서 좀 이렇게 살짝 검문소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검문소가 있다기보다는 뭐냐면은
검경 수사팀에 순찰차 정도 한두 개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인데요. 자, 26일 이후 조력자의 차량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거는 이 학구 삼거리에 검문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라는 추측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후에서 한 두세 번 더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의심스러운 차림을 하고 그냥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검문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디 조력자가 무선으로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나가십시오 할 때 그런 방향을 했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럼 3번, 4번 정도가 이것보다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생각보다 검경의 수사망이 촘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검경의 수사망이 조금 더 좁혀왔다면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위치에 유병원이 도달하기 전까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루트인데요. 자, 17번 국도를 따라가는 루트입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까 그러면 약간 3번 정도의 루트라고 보면 되겠죠. 습속의 추정을 했고 바로 여기는 왜 못하면 여기 밑에가 이제 검거팀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망자 심지니까 뒤로 가겠지. 뒤로 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성시대 터널 앞에 있는 수로 밑으로 가갖고 이 길을 따라 옆에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따라서 옛날 여긴 말하자면 고가도 같은 겁니다. 그 밑을 따라서 쭉 내려왔을 가능성에 대한 거죠. 원래 이제 안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오보지만은 요 지점쯤입니다. 요 지점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많이 두신 거죠. 경찰에. 결국 6월 12일 유병원 씨는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살로 보십니까? 타살로 보십니까? 자연사, 사고사로 보십니까? 처음에 봤을 때 일단 무조건 자살은 완전히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사고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는 완전히 배제를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사 부분 이랑 타살 부분을 생각을 남은 그밖에 없으니까요. 현장을 좀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연사나 타살로 보시는 가능성 또 그 이유를 좀 살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건 이제 신발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처음에 있을 때는 자전했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많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풀을 보시면 많이 다듬은 누워 있잖아요, 풀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어도 한두 사람 이상 이렇게 손을 본, 그러니까 넓게 손을 본 흔적이 나지 않습니까? 누워있을 자리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주인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방금 국과수 브리핑에서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숨졌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조금 인가에서 많이 떨어진 데입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직선거리로 25m에 인가도 있고 가로등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체온증이라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조금 전이면은 이 사람이 조금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자기가 기어서라도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체온사라는 어떤 법과학적인 틀은 맞는데 현장적인 틀과 연결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 직접 다녀오셨으니까요. 검경 이런 수사는 좀 놓친 것 같다라고 짚어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뼈를 놓쳤죠. 아까 그 경추 부분 하나를 없었던 사실 근데 그날 엊그제 여기 발견된 부분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사진 찍는 것과 증거 취득, 말하자면 사실 취득이 아예 사실은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법과학적인 거 연결시킬 수 있는 현장 증거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니까 법과학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불명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초동 수사가 좀 실패한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심리학자 배상훈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